전문가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유리창께 절규 외쳤지만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 제천 화재 참사 먼저 현장부터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참사의 원인이 된 불은 1층 필로티 천장에서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영 기자, 오전에 화재 조사 이루어졌습니까? 네, 오늘 오전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팀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주로 불이 난 1층 필로티 천장을 살펴봤는데요. 불이 난 건물 맞은편에 있는 마트 CCTV에 불이 처음 난 모습부터 끝까지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어제 오후 3시 54분쯤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꽃이 보입니다. 이후 불과 10분도 안 돼 9층 건물이 새카만 연기로 모두 뒤덮였습니다. 화재 전날 여자 목욕탕에 물이 안 나와 1층 천장에서 배관 누수 공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장엔 대형 가스통과 차량들도 있어 정확한 화재 원인은 감식이 끝나야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명피해가 특히 컸던 이유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모두 29명입니다. 여성이 23명, 나머지 6명이 남성인데요. 이 가운데 여성 20명은 뒤로 보이는 저 유리창이 깨진 여자 목욕탕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이 목욕탕 주 출입문은 이 전기로 하는 이 유리문인데 불이 나면서 전기가 끊기자 이 유리문이 작동을 안 하면서 그 안에 갇힌 겁니다. 또 이 소방당국의 초동 대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명이 숨진 2층 사우나의 통유리를 출동 직후 곧바로 깼더라면 구조가 가능했다는 건데요. 실제 소방 인력이 2층에 진입한 것은 현장에 도착한 뒤 3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때 이미 많은 여성들이 화마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또 이 드라이비트 공법을 쓴 건물 외벽도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스티로폼 위에 시멘트를 살짝 덧발라 마감하는 방법입니다. 스티로폼이 불에 타면서 유독가스가 많이 나와 1층 계단을 타고 건물 전체에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제천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현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참사 얘기를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원인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 지금 계속해서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 구조 당시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화마가 덮친 그곳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사망자 층별로 있는 부분도 저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이동영 차장. 네. 여기 통유리 구조인데 지금 구조 당시에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리창을 깨달라라는 전화 뒤에 1시간 20분 지나서 이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3대가 목숨을 잃은 그 안타까운 사연이 다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예. 이 장모와 통화를 한 게 5시 20분이다. 그러니까 화재 발생 이후에 1시간 27분이 지날 무렵까지 생존해 있었다. 이런 주장을 유족 쪽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 당국에서는 발생 30분 정도 지나서부터 2층에 진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이 유족 입장에서는 1시간 20분 뒤에도 구조되지 못하고 생존해 있었다. 그렇죠. 안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바깥에서 유리를 깨고 진입을 하고 구조를 시도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구조 실패다. 이런 점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말씀처럼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2층 사우나에서 지금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밖에서 물 뿌리고 불만 끌 게 아니라 2층 유리를 깼어야 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여전히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실제로 소방관들이 정말 밖에서 유리에다 물만 뿌리고 있었고 그 강화 유리를 깨지 않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요. 예. 명백한 거는 이 통유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질식 상태가 급속히 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를 깨는 거는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순서인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라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유리를 깨고 진입하기를 유도했다고 그래요.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분명한 거는 또 일부 가족 중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안에서 발견된 그 안에 그 손 부분을 보니까 유리를 깰리는 시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이 많이 손상돼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걸로 봐서는 예. 이 아마 안쪽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리를 깨고 나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그 통유리 자체가 강화유리예요. 맨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깰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얘기한 건 이제 일단 유족들의 증언과 주장인데 이동영 차장 네. 이거에 대해 소방당국은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나요? 예, 공식적인 해명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현장 취재 기자들 이야기로는 소방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 백 드래프트라는 현상을 우려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나서 이 연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불씨가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유리를 깨서 유리를 깨거나 출입문을 한꺼번에 열었을 때 공기가 대량 유입되면서 거의 폭발적으로 화재가 더 크게 번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제2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소방당국의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도 있었겠습니다만 유족들은 지금 이 유리, 통유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현장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에 사람 많아요. 많아요? 예, 여타하고 그 헬스장하고 지금 헬스장에 있는 사람들 일부는 이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우로 올라가는 사람 지금 하나도 못 나왔습니다. 여탕에 있는 사람들 지금 옷도 보고 뭐 홀딱 보고 그대로 있잖아요. 창문 못 내려가고 밑으로는 연기에 나가지고 그 옆으로 창문 깨고 나왔는데 줄을 서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도저히 못 나와가지고 우로 올라가서 우로 올라가는 사람 지금 하나도 못 나왔어요.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참 이 사우나 내부 구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안이 자동문으로 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불이 나고 전기가 차단되다 보니까 이 자동문이 작동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런 증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높지 않은 층입니다. 2층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뛰어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상자가 많았냐 이걸 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겹쳐서 일어난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냥 보통 때는 이 자동문이 보기도 좋고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기가 나가버리면 이게 지금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화열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걸 뭐 정말 이 도끼 같은 걸로 깨지 않는 이상은 사실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기가 나가다 보니까 이 저 목욕탕 같은 경우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런 같은 게 예를 들어서 화재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비상구 같은 게 안내등이 켜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 비상구가 내려다 보니까 전부 다 여기에 철제 무슨 그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쌓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비상구를 실제 어떤 물품 보관 장소로 썼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갑자기 전기가 정전되고 어둠컴컴한 상황에서 어떤 방향 지시등이 켜지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자동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거를 손으로 열면 이게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정말 도끼 같은 걸로 깨지 않는 이상은 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비상구는 또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2층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상자가 난 거죠. 지금 보면 지금 통유리 얘기도 했었잖아요. 통유리가 밖에서 이제 그 연기가 못 빠져나가게 닫고 있고 이동영 차장. 네. 저 지금 저 자동문이 고장났다는 얘기 했는데 저 출입문 바로 옆에서만 무려 11구의 시신이 발견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이 목욕을 하러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내부 구조 어디가 비상구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 대목이죠. 예. 알았으면 당연히 그 반대쪽에 있는 비상구로 내려가셨을 텐데 거기에 물건이 쌓여져 있다 보니까 이 표시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을 테고 설사 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유독가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은 연기가 그 안쪽에 가득하다면 사실 실내등이 들어와도 보일까 말까한 지점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어왔던 그 출입구를 향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문은 자동문이라 닫혀 있었고 열리질 않았고 이걸 안내해 줄 수 있는 직원 한 명조차 없지 않았는가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자동문 주변에만 시신이 11구나 발견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2층 여탕과는 달리 3층 남탕은 전원 생존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난상이 좀 있었죠. 있었는데 연기가 올라오는 바람에 피침이 좀 시켰죠. 제 가게가 이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비상구 항상 저는 개방을 시켜놔가지고 쉽게 남자 손님들 많이 좀 피침을 많이 하는 거죠. 벨도 같이 울리면서 바깥에 연기가 불꽃이 튀었기 때문에 알았죠.
예, 이현정 의원님, 2층과 3층 여성 사우나와 남성 사우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비상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비상구도 비상구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인터뷰하신 이발사분이 이게 화재 경보가 울리니까 바로 화재가 난 걸 알고 빨리 사람들을 대피시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 이제 제가 왜 2층에서 어떤 직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지 지금 아직까지 아쉬운데 사실 3층 남탕 같은 경우는 저 이발사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비상구 쪽으로 이제 탈출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 남탕에서는 피해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목욕탕을 가면 옷장 같은 거나 이런 게 이제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가셨던 분들은 잘 모릅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근데 문제는 거기 직원이 예를 들어서 이걸 빨리빨리 이제 조치를 했더라면 예. 쉬울 때는 그러니까 3층 같은 경우에 바로 저 이발사분이 어떤 유도를 이제 해서 실제로 다 탈출했기 때문에 3층은 거의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참 오른쪽에 준비한 거 같이 보실게요. 그러니까 통유리에 완벽히 가로막혀 있고 자동문까지 고장난 2층 목욕탕에서 무려 여성 피해자 2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층별로 올라갈수록 또 이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저 큰 틀에서 한번 볼게요. 좀 카메라를 한번 멀리서 잡아주시길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화마 잡힌 그곳에서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재천 씨가 자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점검 상태로 봐서는 이제 중축이 2번 있었던 거는 사실관계로 확인이 됩니다. 그 중축 2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방 점검이나 별도의 안전 점검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 소방 안전 점검이나 관련 점검을 마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쯤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그 리모델링하고 그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 하자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어서 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소방 안전 점검을 하고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예,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제천시장의 브리핑이었는데 이 시각 그림이 들어오나요? 지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의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김태형 기자가 현장 상황을 소개해줬고 오늘 오전에 현장 감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현장을 방문한다는 얘기도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경찰이 저렇게 폴리스 라인을 치고 민간인의 접근을 차단한 채 저 뒤에 보시면 그 현장 감식이 진행 중인 것도 같이 보고 계실 겁니다. 경찰의 인원이 늘어나고 있네요. 근데 지금 잠시 전에 제천시장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도영 차장. 네. 무려 한 달 전에 아니죠. 불과 한 달 전에 한 달이죠. 예. 소방 점검과 안전 점검을 모두 완료한 건물이었다면서요? 예, 뭐 이런 사고가 났을 때마다 항상 점검이 되고 지적이 되는 이야기인데 뭐 화재가 났을 때도 그랬고 어떤 크레인 사고가 났을 때도 그랬고요. 항상 점검을 해보면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목격자들이나 피해자들, 생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경보는 울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한 명도 하질 않고 있거든요. 경황이 없어서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경보는 울렸지만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점만 봐도 뭔가 안전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자동문도 열리지 않았다. 이런 몇 가지 조치, 심지어 비상구가 가로막혀 있었다.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안전점검, 소방점검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끝났다? 이런 점에서 형식적이고 항상 복지부동 형식의 이런 안전의식이 또 다른 참사, 이 제2의, 제3의 이런 참사들을 계속해서 낳고 있다. 이런 지적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김 교수님 왜 이렇게 이 건물이 화재에 취약했나 그 원인을 저희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건물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뭐 건물주가 자주 바뀌고 비용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아마 이 건물이 뭐 영업상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압류된 기록만 해도 한 11번 정도 있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경매가 계속 진행돼가지고 최근에 이 건물을 구입한 사람들이 아마 3명이 공동으로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3명이 공동으로 인수를 하면 관리 부분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요. 7층 같은 경우는 커피숍으로 사용을 되다가 한 6개월 전부터 빈 채로 방치가 됐고
8층에 있는 그 레스토랑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원룸으로 사용이 이렇게 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체 내에 있는 이 건물 9층인데 이제 8층으로 줄인 거죠. 이 건물이 수시로 용도가 이렇게 마구 이렇게 변경이 됐다면 이 나름대로 어떤 그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김복준 교수님 이게 증축 과정에서 좀 공사비를 아꼈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예. 결국 그 건물 외장재라고 그러죠. 드라이비트 문제가 이제 뭐 좀 이따 다루겠지만은 드라이비트로 이 건물 그 외부 외장재를 처리한 것도 이번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 사망자가 다수 나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조 상황과 그 건물을 좀 짚어봤는데 그러면 화마가 휩쓸고 간 저 제천 스포츠센터 어떤 화재원이 있었는지 제대로 좀 저희도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하겠는데요.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이창우 소방방지학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희가 오른쪽에 준비한 거 있는데 이거 화면 뭐 지금 전화 연결로 보고 계신 겁니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이제. 저희가 지금 뭐를 짚어보려고 하냐면 예, 1층 주차장에서 이렇게 펑 하고 터져서 발화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지금까지 현장 상황을 들어보셨을 때 혹시 방화 가능성도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주변에 CCTV가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CCTV 분석을 하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시간대가 이제 오후 4시 시간대지 않습니까? 예, 이제 어두워지지 않은 시간대고요. 그 주변에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싶습니다. 아, 예. 방화 가능성은 낮다. 예. 예, 예, 교수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필로티 구조가 이번 화재를 키웠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예. 필로티 구조가 아궁이 역할을 해서 모든 화염과 유독가스를 쑥 빨아들였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 필로티 구조라는 게 이제 여러 이제 기둥이 있고 1층을 띄워놨다라는 측면에서 필로티 구조가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이 화재 현장과 다른 또 필로티 구조와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 주출입구의 이제 측면을 보시면 주차장하고 구획된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벽에 유리창이 3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면 이 유리는 금방 깨지는 거죠. 연령기에 예, 예. 의해서. 그러면 1층 실내로 연령기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아, 그러면 이제 계단을 통해서 연령기가 올라가는 구조고요. 예, 그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1층에 주차장이 있다라고 한다는 개념은 예, 우리가 이제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하에 그 방화구획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그렇죠, 1층에 이제 주차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1층은 오픈된 공간이니까 그렇죠. 예. 방화구획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예, 교수님 저는 또 드는 의문점이 사실 1층에서 난 화재가 8, 예. 9층, 그러니까 건물 꼭대기까지 순식간에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예, 예. 굴뚝 효과다, 이렇게 화마가 타고 쑥 올라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좀 굴뚝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연령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평 방향으로 한 1초에 2, 3m 정도를 간다고 그러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한 4, 5m 이상을 갑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수직 계단이나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굴뚝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화재가 발생을 하면 연소가스나 이런 것들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력 현상에 의해서 위로 뜨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제천 저 해당 건물이 저 방재에는 최악의 조건이었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예. 그 이제 필로티 그러니까 뭐 아궁이 효과를 했던 것과 게다가 외장재가 이제 불쏘시개 같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드라이비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큰 겁니까? 이제 드라이비트 공법이라는 거는 이제 외단열 공법 중에 하나고요. 그 내부에다가 이제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 설치된 드라이비트 공법은 내부에 이제 스티로폼이라는 걸 놓거든요. 이 그렇죠.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열에 약하고요. 쉽게 탈 수 있고 그리고 연소가스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외장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실은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문제점들은 이제 뭐 2015년도에 예,
대본그린 아파트 이제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원인이 참 많았군요.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의 이창호 교수 직접 연결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뭐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도영 차장. 네. 그러면 목격자의 증언들로 비춰보면 어느 정도의 원인 가능성을 나눠볼 수 있나요? 예,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붕공사, 그러니까 1층에 있는 지붕공사를 하다가 배수관에 문제가 있어서 지붕에 어떤 공사를 하다가 불똥이 튀었다. 내지는 이 차량에서부터 불이 시작돼서 전체 화재로 번졌다.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나 1층에 서 있던 자동차에 불이 붙으면서 이 자동차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각종 연료와 오일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엄청난 고온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발음까지 들렸고 그 열기가 그 화마와 함께 2층으로 번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 들으신 것처럼 드라이비트라는 이 스티로폼, 사실상 스티로폼이 있는 이 외벽을 타고 이 고온의 열기가 빠르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상식이었을 테고요. 1층에 이렇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는 방화구역으로 이렇게 방화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그렇죠. 1층에 주차장을 쓰면서 그 지붕 쪽에는 아무런 이 단열이라든가 방화 장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밑에서 불이 나면 그냥 건물 전체로 번지는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2010년에도요. 우리가 예. 그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이 부천 지역에서 보면 밑에서 차량이 그 불이 붙으면서 이 고가도로 일부 구간이 완전히 다시 공사를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열기를 뿜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만 봐도 자동차가 이 고가도로라든가 건물 밑에 저렇게 필로티 구조에 주차를 해놓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과거에도 벌써 2010년이니까 7년 전이에요. 그때도 경험을 했는데 지금 또 여전히 계속해서 이런 똑같은 유형의 사고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확실히 좀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 CCTV를 유심히 보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예. 예, 김 교수님, 뭐 저희가 지금 이 시각 현장 그림도 봤었는데 예, 예.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현장 보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오전에도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어요. 예, 예. 정확한 화재 원인 밝혀야겠죠. 당연히 밝혀야죠. 지금 이제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방화냐 실화냐 뭐 어떤 이런 부분도 밝히는 게 이제 중요하겠지만 최초의 발화 지점을 찾는 게 아마 경찰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자동차에서 그 불이 인화가 됐다 하는 말도 있고 아니면 이 천정 1층 천정 공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발화 지점을 찾는데 아마 집중할 걸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아마 더 나아가서는 구조 과정에서 어떤 그 문제점까지도 이제 경찰이 볼 가능성은 있는데 아까 뭐 유리창 같은 예. 제가 이제 그 화재 사건 뭐 수사를 좀 나름 해봤는데요. 예. 지금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 김종석 앵커께서 좀 잠깐 얘기하셨어요. 최악의 어떤 그 방화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두 가지로 봅니다. 저는 이거는요. 아까 얘기했던 아궁이 효과. 이거 예. 이제 바꿔서 우리끼리 얘기하면 이제 깔때기 효과라고 그래요. 쫙 빨아다닌다는 거예요. 예. 공간이 생기면. 그러니까 밑에서 그 불이 발생하니까 유독가스를 그 출입구,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 그 계단 쪽으로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유입될 수 있는 깔때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그 2층 목욕탕에 있던 분들이 사망하고 또 목욕탕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강화 유리를 해놓은 게 그렇고 그 안에 또 미로라고 그래요. 미로 완전. 그 옷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로 속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드라이비트입니다. 의정부 2015년도에 난 거 제가 현장에서도 봤지만 예. 이건 순식간에 불길이 전체를 휩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작용한 걸로 보여요. 예. 이 참혹한 현장에서 다행히 목숨을 구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생존자의 목소리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탈출은 4층 화장실로 나왔어요. 4층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한 10분 정도 했는데 밖에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헛것 갈아입고 불이라 얘기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유독가스 꽉 차가지고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기다리다 보니까 그 밑에서 매트 깔아서 다 깔더라고요. 내 방송 그런 거 없었어요. 네. 1층 중간쯤 내려왔을 때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헬스장 반대쪽에 이제 비상구가 있어가지고 연기가 꽉 차가지고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 화재 현장에서도 무려 3명을 구해낸 의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번 사고가 보면 일단 이제 아까 화재 원인, 건물 구조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조 과정에서 지금 보면 일단 소방차가 이제 원래 굴절 소방차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높은 올라가서 이제 구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또 하나 겹친 게 뭐냐면 저 주변 지역에 이 불법 주차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아직 그 소방차가 지금 고장 났는지 아니면 소방차 측에서는 각도를 일단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일단 늦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제 굴절 소방차가 이제 사다리를 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쪽으로 대피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다리차에 의해서 이제 구조가 이제 늦게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이제 이 보면 한 3분 정도가 왜 우리가 이삿짐 센터에 소방 있지 않습니까? 사다리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저 불이 났다 그러면서 그 사다리차 운영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예. 그럴 때 마침 그분이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사다리차를 갈고 가다가 그래서 급히 이쪽으로 옮겨왔다는 거죠. 근데 잠시만요. 그 설명에 해당 주인공을 저희가 한번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먼저 듣고 이현정 의원의 설명 같이 더 들어보시죠. 그 이기현 선생님인데 저희가 전에 있었던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현장 상황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그 옆을 지나가던 와중이어서 한 10분 안으로 저희가 바로 진입할 수 있었고요. 들어가자마자 장비를 펴고 사람을 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연기가 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고 버켓에 탔는지도 몰랐어요. 1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정도면 탔겠지 하고 조심스럽게 버켓을 내렸는데 3분이 저희 버켓에 타고 있더라고요. 목까지로 이제 눈이랑 입을 막고 계셨고 나머지 얼굴이랑 살은 전부 다 까맣게 그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참 그 사다리차 차주의 살신성인이 참 돋보였었는데 저분들이 이제 사실은 저쪽 근처에 한번 저 이사를 해본 경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분들 같은 경우 어디에 주차를 시켜서 이제 각도가 확보가 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다리차를 올려서 사실 저기에 있는 3분을 구해냈어요. 실제로 저분들이 아니었으면 이 사상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화 받자마자 바로 사다리차가 저 아들분이 하고 이제 아버지가 그 앞에서 차를 인도를 하고 직접 아들분이 뒤에서 사다리차를 끌고 가서 바로 각도를 확보를 하고 사다리차를 올려서 저 위에 있는 분을 구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걸로 보면 정말 저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3분을 구했는데 아주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사다리차의 기사님들은 참 대단하신데 그런데 소방당국의 구조 장비는 좀 그거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가족의 목소리 한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굴절을 펴가지고 물을 쏘는데 중간에서 물이 또 새. 그 아이 빠지니까 제대로 빠져. 이게 뭐야? 이건 아니잖아. 물이 많이 샜나요? 많이 샜죠. 밭에다 물 뿌리는 고무수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뭐 이동영 차장 지금 민간인께서 개인 사다리차까지 동원을 했는데 일단 유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구급차, 그러니까 소방의 사다리차는 열악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소방당국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접혀져 있다가 이 사다리차가 펴져야 되는데 이게 펴지지 않더라. 물론 소방당국에서는 8m라는 최소 이동 공간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불법 주차 때문에 안 돼서 우리가 안 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 펴지더라라는 게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주장이거든요. 예. 이 부분도 분명히 가려야 되고 그리고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불법 주차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 매번 하고 있거든요. 현장 상황에 맞는 이 소방 장비를 갖춰야 되겠죠. 끌어낼 수 있는 장비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소형이면서 고성능을 갖춘 이 진압 장비를 가지고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현실은 항상 이 불법 주차 때문에 막혀 있고 소방차는 못 들어가고 공간이 없어서 이 사다리를 못 펴게 된다면 그건 그야말로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현실에 맞게 쓸 수 있는 소방 장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2017년 대한민국 현실인 거죠. 예. 정리를 좀 해보기 전에 먼저 김복준 교수님. 예, 예. 교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 유족들의 증언이 들어왔다는데 잠깐 소개를 좀 마지막으로 해주실까요? 아마 제 지인 되시는 분의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그 목욕탕 내에서 사망하신 것 같은데요. 현장에 보니까 옷을 다 챙겨 입고 가방까지 들으신 상태에서 화를 당하셨다. 그러면서 이분 얘기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목욕탕 같은 데서 이런 화재가 발생하면 그냥 옷 벗은 채로 나와도 남들이 옷 가려주고 할 텐데 구태여 옷을 그 입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방송에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문자가 왔네요. 그 얘기를 좀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2층 사우나, 2층 여성 목욕탕에서 좀 생존 시간이 좀 더 길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옷을 다 입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가방까지 손에 딱 쥐고 있더라는 거죠. 그랬다면 상당 부분 당황하지 않고 나름대로 옷을 갖춰 입고 누군가 뭐 구조를 해주러 올 때를 기다렸거나 탈출을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니까 뭐 통유리를 한번 깨든지 하지만 자동문이 고장만 나지 않았어도 둘 중에 하나만 그렇죠. 됐었어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오늘 또 유족들의 증언도 쏟아질 거고요. 잠시 뒤에 문재인 대통령도 제천 화재 현장을 방문할 테니까요. 우리 소방단계 수습 과정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준 교수, 이동영 차장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호 교수 직접 연결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뭐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동영 차장. 네. 그러면 목격자의 증언들로 비춰보면 어느 정도의 원인 가능성을 나눠볼 수 있나요? 예,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붕공사, 그러니까 1층에 있는 지붕공사를 하다가 배수관에 문제가 있어서 지붕에 어떤 공사를 하다가 불똥이 튀었다. 내지는 이 차량에서부터 불이 시작돼서 전체 화재로 번졌다.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나 1층에 서 있던 자동차에 불이 붙으면서 이 자동차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각종 연료와 오일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엄청난 고온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발음까지 들렸고 그 열기가 그 화마와 함께 2층으로 번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 들으신 것처럼 드라이비트라는 이 스티로폼, 사실상 스티로폼이 있는 이 외벽을 타고 이 고온의 열기가 빠르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상식이었을 테고요. 1층에 이렇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는 방화구역으로 이렇게 방화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그렇죠. 1층에 주차장을 쓰면서 그 지붕 쪽에는 아무런 이 단열이라든가 방화 장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밑에서 불이 나면 그냥 건물 전체로 번지는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2010년에도요. 우리가 그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이 부천 지역에서 보면 밑에서 차량이 그 불이 붙으면서 이 고가도로 일부 구간이 완전히 다시 공사를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열기를 뿜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만 봐도 자동차가 이 고가도로라든가 건물 밑에 저렇게 필로티 구조에 주차를 해놓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과거에도 벌써 2010년이니까 7년 전이에요. 그때도 경험을 했는데 지금 또 여전히 계속해서 이런 똑같은 유형의 사고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확실히 좀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 CCTV를 유심히 보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예, 김 교수님, 뭐 저희가 지금 이 시각 현장 그림도 봤었는데 예.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현장 보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오전에도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어요. 예. 정확한 화재 원인 밝혀야겠죠. 당연히 밝혀야죠. 지금 이제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방화냐 실화냐 뭐 어떤 이런 부분도 밝히는 게 이제 중요하겠지만 최초의 발화 지점을 찾는 게 아마 경찰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자동차에서 그 불이 인화가 됐다 하는 말도 있고 아니면 이 1층 천정 공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발화 지점을 찾는 데 아마 집중할 걸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아마 더 나아가서는 구조 과정에서 어떤 그 문제점까지도 이제 경찰이 볼 가능성은 있는데 아까 뭐 유리창 같은 예. 제가 이제 그 화재 사건 뭐 수사를 좀 나름 해봤는데요. 예. 지금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 김종석 앵커께서 좀 잠깐 얘기하셨어요. 최악의 어떤 그 방화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두 가지로 봅니다. 저는 이거는요. 아까 얘기했던 아궁이 효과. 이거 이제 바꿔서 우리끼리 얘기하면 이제 깔때기 효과라고 그래요. 쫙 빨아다닌다는 거예요. 예. 공간이 생기면. 그러니까 밑에서 그 불이 발생하니까 유독가스를 그 출입구,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 그 계단 쪽으로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유입될 수 있는 깔때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그 2층 목욕탕에 있던 분들이 사망하고 또 목욕탕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강화 유리를 해놓은 게 그렇고 그 안에 또 미로라고 그래요. 미로 완전.
그 옷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루 속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드라이비트입니다. 의정부 2015년도에 난 거 제가 현장에서도 봤지만 이건 순식간에 불길이 전체를 휩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작용한 걸로 보여요. 이 참혹한 현장에서 다행히 목숨을 구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생존자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탈출은 4층 화장실로 나왔어요. 4층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한 10분 정도 했는데 밖에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헛것 갈아입고 불이라 얘기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유독가스 꽉 차가지고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기다리다 보니까 그 밑에서 매트 깔아서 다 깔더라고요. 내 방송 그런 거 없었어요. 1층 중간쯤 내려갈 때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헬스장 반대쪽에 이제 비상구가 있어가지고 연기가 꽉 차가지고.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 화재 현장에서도 무려 3명을 구해낸 의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번 사고가 보면 일단 이제 아까 화재 원인, 건물 구조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전문가 3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유리창께 절규 외쳤지만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 제천 화재 참사 먼저 현장부터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참사의 원인이 된 불은 1층 필로티 천장에서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영 기자, 오전에 화재 조사 이루어졌습니까? 네, 오늘 오전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팀이 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주로 이 불이 난 1층 필로티 천장을 살펴봤는데요. 불이 난 건물 맞은편에 있는 마트 CCTV에 불이 처음 난 모습부터 끝까지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어제 오후 3시 54분쯤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꽃이 보입니다. 이후 불과 10분도 안 돼 9층 건물이 새카만 연기로 모두 뒤덮였습니다. 화재 전날 여자 목욕탕에 물이 안 나와 1층 천장에서 배관 누수 공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장엔 대형 가스통과 차량들도 있어 정확한 화재 원인은 감식이 끝나야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명피해가 특히 컸던 이유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모두 29명입니다. 여성이 23명, 나머지 6명이 남성인데요. 이 가운데 여성 20명은 뒤로 보이는 저 유리창이 깨진 여자 목욕탕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이 목욕탕 주 출입문은 이 전기로 하는 이 유리문인데 불이 나면서 전기가 끊기자 이 유리문이 작동을 안 하면서 그 안에 갇힌 겁니다. 또 이 소방당국의 초동 대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명이 숨진 2층 사우나의 통유리를 출동 직후 곧바로 깼더라면 구조가 가능했다는 건데요. 실제 소방 인력이 2층에 진입한 것은 현장에 도착한 뒤 3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때 이미 많은 여성들이 화마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또 이 드라이비트 공법을 쓴 건물 외벽도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스티로폼 위에 시멘트를 살짝 덧발라 마감하는 방법입니다. 스티로폼이 불에 타면서 유독가스가 많이 나와 1층 계단을 타고 건물 전체에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제천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현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참사 얘기를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원인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 지금 계속해서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 구조 당시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화마가 덮친 그곳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사망자 층별로 있는 부분도 저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이동영 차장. 네. 여기 통유리 구조인데 지금 구조 당시에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리창을 깨달라라는 전화 뒤에 1시간 20분 지나서 이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3대가 목숨을 잃은 그 안타까운 사연이 다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장모와 통화를 한 게 5시 20분이다. 그러니까 화재 발생 이후에 1시간 27분이 지날 무렵까지 생존해 있었다. 이런 주장을 유족 쪽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 당국에서는 발생 30분 정도 지나서부터 2층에 진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유족 입장에서는 1시간 20분 뒤에도 구조되지 못하고 생존해 있었다. 그렇죠. 안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바깥에서 유리를 깨고 진입을 하고 구조를 시도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구조 실패다 이런 점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말씀처럼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2층 사우나에서 지금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밖에서 물 뿌리고 불만 끌 게 아니라 2층 유리를 깼어야 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뭐 여전히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실제로 소방관들이 정말 밖에서 유리에다 물만 뿌리고 있었고 그 강화 유리를 깨지 않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요. 예. 명백한 거는 이 통유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질식 상태가 급속히 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를 깨는 거는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순서인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라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유리를 깨고 진입하기를 유도했다고 그래요. 그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분명한 거는 또 또 일부 가족 중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안에서 발견된 그 안에 그 손 부분을 보니까 유리를 깰리는 시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이 많이 손상돼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걸로 화재 경보가 울리니까 바로 화재가 난 걸 알고 빨리 사람들을 대피시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 이제 제가 왜 2층에서 어떤 직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지 지금 아직까지도 아쉬운데 사실 3층 남탕 같은 경우는 저 이발사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비상구 쪽으로 이제 탈출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 남탕에서는 피해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목욕탕을 가면 옷장 같은 거나 이런 게 이제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가셨던 분들은 잘 모릅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근데 문제는 거기 직원이 예를 들어서 이걸 빨리빨리 이제 조치를 했더라면 예. 쉬울 때는 그러니까 3층 같은 경우에 바로 저 이발사분이 어떤 유도를 이제 해서 실제로 다 탈출했기 때문에 3층은 거의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참 오른쪽에 준비한 거 같이 보실게요. 그러니까 통유리에 완벽히 가로막혀 있고 자동문까지 고장난 2층 목욕탕에서 무려 여성 피해자 2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층별로 올라갈수록 또 이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저 큰 틀에서 한번 볼게요. 좀 카메라를 한번 멀리서 잡아주시길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화마 잡힌 그곳에서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재천 씨가 자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점검 상태로 봐서는 이제 중축이 2번 있었던 거는 사실관계로 확인이 됩니다. 그 중축 2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방 점검이나 별도의 안전 점검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 소방 안전 점검이나 관련 점검을 마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쯤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그 리모델링하고 그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 하자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어서 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소방 안전 점검을 하고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예,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제천시장의 브리핑이었는데 이 시각 그림이 들어오나요? 지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의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김태형 기자가 현장 상황을 소개해줬고 오늘 오전에 현장 감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현장을 방문한다는 얘기도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경찰이 저렇게 폴리스 라인을 치고 민간인의 접근을 차단한 채 저 뒤에 보시면 그 현장 감식이 진행 중인 것도 같이 보고 계실 겁니다. 경찰의 인원이 늘어나고 있네요. 근데 지금 잠시 전에 제천시장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도영 차장. 네. 무려 한 달 전에 아니죠. 불과 한 달 전에 예. 소방 점검과 안전 점검을 모두 완료한 건물이었다면서요? 예, 뭐 이런 사고가 났을 때마다 항상 점검이 되고 지적이 되는 이야기인데 뭐 화재가 났을 때도 그랬고 어떤 크레인 사고가 났을 때도 그랬고요. 항상 점검을 해보면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목격자들이나 피해자들, 생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경보는 울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한 명도 하질 않고 있거든요. 경황이 없어서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경보는 울렸지만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점만 봐도 뭔가 안전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자동문도 열리지 않았다. 이런 몇 가지 조치, 심지어 비상구가 가로막혀 있었다.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안전점검, 소방점검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끝났다? 이런 점에서 형식적이고 항상 복지부동 형식의 이런 안전의식이 또 다른 참사, 이 제2의, 제3의 이런 참사들을 계속해서 낳고 있다.
이런 지적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김 교수님 왜 이렇게 이 건물이 화재에 취약했나 그 원인을 저희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건물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뭐 건물주가 자주 바뀌고 비용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아마 이 건물이 그 뭐 영업상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압류된 기록만 해도 한 11번 정도 있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경매가 계속 진행돼 가지고 최근에 이 건물을 구입한 사람들이 아마 3명이 공동으로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3명이 공동으로 인수를 하면 관리 부분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요. 7층 같은 경우는 커피숍으로 사용을 되다가 한 6개월 전부터 빈 채로 방치가 됐고 8층에 있는 그 레스토랑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원룸으로 사용이 이렇게 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체 내에 있는 이 건물 9층인데 이제 8층으로 줄인 거죠. 이 건물이 수시로 용도가 이렇게 마구 이렇게 변경이 됐다면 이 나름대로 어떤 그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복준 교수님 이게 증축 과정에서 좀 공사비를 아꼈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예. 결국 그 건물 외장재라고 그러죠. 드라이비트 문제가 이제 뭐 좀 이따 다루겠지만은 드라이비트로 이 건물 그 외부 외장재를 처리한 것도 이번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 사망자가 다수 나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조 상황과 그 건물을 좀 짚어봤는데 그러면 화마가 휩쓸고 간 저 제천 스포츠센터 어떤 화재원이 있었는지 제대로 좀 저희도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하겠는데요.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이창우 소방방지학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희가 오른쪽에 준비한 거 있는데 이거 화면 뭐 지금 전화 연결로 보고 계신 겁니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를 짚어보려고 하냐면 예. 1층 주차장에서 여기 펑 하고 터져서 발화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지금까지 현장 상황을 들어보셨을 때 혹시 방화 가능성도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주변에 CCTV가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CCTV 분석을 하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시간대가 이제 오후 4시 시간대지 않습니까? 예. 이제 어두워지지 않은 시간대고요. 그 주변에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방화 가능성은 낮다. 예. 예, 교수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필로티 구조가 이번 화재를 키웠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예. 필로티 구조가 아궁이 역할을 해서 모든 화염과 유독가스를 쑥 빨아들였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 필로티 구조라는 게 이제 여러 기둥이 있고 1층을 띄워놨다라는 측면에서 필로티 구조가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이 화재 현장과 다른 또 필로티 구조와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 주출입구의 이제 측면을 보시면 주차장하고 구획된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벽에 유리창이 3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면 이 유리는 금방 깨지는 거죠. 연령기에 의해서. 그러면 1층 실내로 연령기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계단을 통해서 연령기가 올라가는 구조죠. 예. 그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1층에 주차장이 있다라고 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하에 그 방화 구획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그렇죠. 1층에 이제 주차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1층은 오픈된 공간이니까 그렇죠. 방화 구획이라는 개념이 적응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교수님 저는 또 드는 의문점이 사실 1층에서 난 화재가 8, 9층 그러니까 건물 꼭대기까지 순식간에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굴뚝 효과다 이렇게 화마가 타고 쑥 올라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굴뚝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연령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평 방향으로 한 1초에 2, 3m 정도를 간다고 그러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한 4, 5m 이상을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수직 계단이나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굴뚝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재가 발생을 하면 연소가스나 이런 것들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력 현상에 의해서 위로 뜨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제천 저 해당 건물이 저 방제에는 최악의 조건이었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예. 그 이제 필로티 그러니까 뭐 아궁이 효과를 했던 것과 게다가 외장재가 이제 불쏘시개 같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드라이비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큰 겁니까? 이제 드라이비트 공법이라는 거는 이제 외단열 공법 중에 하나고요. 그 내부에다가 이제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 설치된 드라이비트 공법은 내부에 이제 스티로폼이라는 걸 놓거든요. 이 그렇죠.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열에 약하고요. 쉽게 탈 수 있고 그리고 연소가스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외장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실은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문제점들은 이제 뭐 2015년도에 예. 대본그린 아파트 이제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원인이 참 많았군요. 송실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의 가서는 예. 이 아마 안쪽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유리를 깨고 나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그 통유리 자체가 강화유리예요. 맨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깰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얘기한 건 이제 일단 유족들의 증언과 주장인데 이동영 차장 네. 이거에 대해 소방당국은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나요? 예, 공식적인 해명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현장 취재 기자들 이야기로는 소방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 백 드래프트라는 현상을 우려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나서 이 연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불씨가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유리를 깨서 유리를 깨거나 출입문을 한꺼번에 열었을 때 공기가 대량 유입되면서 거의 폭발적으로 화재가 더 크게 번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제2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소방당국의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도 있었겠습니다만 유족들은 지금 이 유리, 통유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현장 목소리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에 사람 많아요. 예, 여타하고 그 헬스장하고 지금 헬스장에 있는 사람들 일부는 이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우로 올라가는 사람 지금 하나도 못 나왔습니다. 여타 있는 사람들 좀 옷도 보고 뭐 홀딱 보고 그대로 있잖아요. 창문 못 내려가고 밑으로는 연기가 나가지고 그 옆으로 창문 깨고 나왔는데 줄을 서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도저히 못 나와가지고 도로 올라가서 우로 올라가는 사람 지금 하나도 못 나왔어요.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참 이 사우나 내부 구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안이 자동문으로 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불이 나고 전기가 차단되다 보니까 이 자동문이 작동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런 증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높지 않은 층입니다. 2층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뛰어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상자가 많았냐 이걸 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겹쳐서 일어난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냥 보통 때는 이 자동문이 보기도 좋고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기가 나가버리면 이게 지금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화율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걸 뭐 정말 이 도끼 같은 걸로 깨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기가 나가다 보니까 이 저 목욕탕 같은 경우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런 같은 게 예를 들어서 화재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비상구 같은 게 안내등이 켜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 비상구가 내려다 보니까 전부 다 여기에 철제 무슨 그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비상구를 실제 어떤 물품 보관 장소로 썼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갑자기 전기가 정전되고 어둠컴컴한 상황에서 어떤 방향 지시등이 켜지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자동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거를 손으로 열면 이게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정말 도끼 같은 걸로 깨지 않는 이상은 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비상구는 또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2층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상자가 난 거죠. 지금 보면 지금 통유리 얘기도 했었잖아요. 통유리가 밖에서 이제 그 연기가 못 빠져나가게 닫고 있고 이동영 차장. 네. 저 지금 저 자동문이 고장났다는 얘기했는데 저 출입문 바로 옆에서만 무려 11구의 시신이 발견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이 목욕을 하러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내부 구조 어디가 비상구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 대목이죠. 예. 알았으면 당연히 그 반대쪽에 있는 비상구로 내려가셨을 텐데 거기에 물건이 쌓여져 있다 보니까 이 표시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을 테고 설사 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유독가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은 연기가 그 안쪽에 가득하다면 사실 실내등이 들어와도 보일까 말까한 지점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어왔던 그 출입구를 향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문은 자동문이라 닫혀 있었고 열리질 않았고 이걸 안내해 줄 수 있는 직원 한 명조차 없지 않았는가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자동문 주변에만 시신이 11구나 발견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2층 여탕과는 달리 3층 남탕은 전원 생존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남성에는 좀 있었죠. 있었는데 연기가 올라오는 바람에 피해침이 좀 쉽겠죠. 제 가게가 이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비상구 항상 저는 개방을 시켜놔가지고 쉽게 남자 손님들 많이 좀 피신을 많이 하는 거죠. 벨도 같이 울리면서 바깥에 연기가 불꽃이 튀었기 때문에 알았죠. 예, 이현정 의원님, 2층과 3층 여성 사우나와 남성 사우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비상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비상구도 비상구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인터뷰하신 이발사분이 이게